왜, 왜 울어? 면접자가 완전 들러리야. 편의점 샛별이 5번째 비디오입니다. 남주와 얘기를 나누던 여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어떻게 불쌍해. 번역자는 I feel awful로 해놨습니다. feel awful 하면은 끔찍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awful은 한국에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는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정말 끔찍했어 라고 하려면은 it's awful 하면 되고요.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옷을 굳이 친구가 사겠다고 하면은 you look awful in the blouse. 너 그 블라우스 입으면 정말 끔찍해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 홍어회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 it smells awful 이란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냄새 죽인다. 냄새 끔찍하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되는 게 없던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는 I had an awful day. 진짜 끔찍한 하루였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wful은 이렇게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여주가 또 장난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하는 말이 내일 면접자가 완전 들러리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는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테고요. 번역자는 The interviewee won't have any shot at getting the job 이라고 해놨습니다. 약간 말이 안 되지만 직역하자면은 인터뷰하러 올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노력조차 해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 보실까요? 일부 명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단어 끝에 er 또는 or이 오면 뭐뭐 하는 사람, 그 자리에 e가 오면 뭐뭐 되는 사람, 뭐뭐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심히 보면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몇 개를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employer, 고용하는 사람, employee, 고용당하는 사람, abuser, 학대하는 사람, abuse, 학대받는 사람, appraiser, 평가하는 사람, appraise, 평가받는 사람. 밑에 쭉 나와 있는데 같은 형식입니다. 그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단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샷이 나왔습니다. 샷은 쏘다, 쏨, 사격이라는 의미의 동사, 명사이지만 주로 명사로 쓰이면 어떤 일을 해보다, 어떤 일에 도전해보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I wanna give it a shot 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그것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일 친구가 어떤 일을 망설이고 있다면 Hey, give it a shot. You've got nothing to lose. 한번 해봐. 뭐 손해볼 일 없잖아. 라는 문장이 됩니다. I gave it my best shot 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샷은 캐나다에서 꽤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다음에 인터뷰하러 올 사람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위한 시도조차 해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샷 대신에 try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 wanna give you a try. Hey, give it a try. You've got nothing to lose. I gave it my best try처럼요.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 at이 쓰였네요. 샷이 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목표물을 정조준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좁은 곳을 나타내는 전치사 at가 쓰이는 것입니다. We need to give a shot at fixing it. 우리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I'm doubtful whether I can solve the puzzle, but I'll have a shot at it.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다. 어차피 내가 뽑힐 텐데 I'll end up getting the job. 이 대사의 의미는 어차피 여주 본인이 뽑힐 텐데 다른 지원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와서 인터뷰하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번역은 I'll end up getting the job. 내가 그 직업을 갖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end up도 회어를 위해서 잘 연습해 두면 좋은 동사구입니다. end up은 결국 뭐뭐가 되기로 돼 있다. 결국 뭐뭐로 끝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end가 끝나다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If you carry on shoplifting, you'll end up in jail.
너 도둑질 계속하면 결국 감옥 가게 될 것이다. I expect I'll end up paying as usual. 나는 결국 평소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I don't want to end up like my parents. 나는 우리 부모처럼 끝나고 싶지 않다. 즉 나는 우리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겠죠? If you don't work hard, you'll end up nowhere.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아무데도 아닌 곳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때 싹둑 잘랐어야 했다. 저 시한폭탄을. 그때 싹둑 잘랐어야 했다. I should have fired this time bomb then. 이건 제가 여러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 있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이 대사도 잘랐어야 했는데 결국 자르지 않았다는 의미죠. 이런 표현을 위한 것이 should have 플러스 pp 문장입니다. You should have told me before doing that. 너는 그것을 하기 전에 내게 얘기했어야 했다.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죠. She should have tried it, even if she knew it was impossible. 그녀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한번 노력은 했어야 했다. 결국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should not, shouldn't가 되면은 반대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버리고 만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You shouldn't have forced your son into being a musician. 너는 네 아들에게 음악가가 되도록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강요해서 아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의미겠죠. I should not have allowed you to use my car. 나는 내게 내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것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뭔가 탈이 난 거죠. 이런 문장은 영어에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용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세상 이쁘대. 아니 근데 누님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저는 두 분 남매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소리 좀 들어요. 무지. 여주가 남주 어머니에게 듣기 좋은 소리랍니다. 저는 두 분 남매이신 줄 알았는데 I thought you guys were siblings. 문장이나 단어 모두 쉽기 때문에 언급할 게 없고 여기 이 sibling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죠. 그럴 때 brother and sister로 표현하기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영어에서는 남매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남매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묻기에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are you brother and sister? 이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요. 그때 you are siblings? 라고 간단하게 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게 5명의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I have 5 brothers and sisters 이라고 하기보다는 I have 5 siblings 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 남매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소리 좀 들어요. 무지. 여주가 남주 어머니 기분 좋으라고 남매 같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된박에 대답하는 게 그런 소리 자주 듣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소리 좀 들어요. I get that often. 여기서는 듣는다는 표현이라고 해서 직역해서 I hear that often, I listen to that often 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I'll get that은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모든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즉 그런 일이 내게 종종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I'll get that은 정말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 막상 예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합니다. 일단 3개만 예를 들어보면은 What do you think about my offer? 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Okay, I get that. 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Someone is knocking at the door. 누군가 문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I get that. 내가 나가볼게요. Student said you are the best in teaching English. 학생들이 당신이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I'll get that from time to time.
네, 가끔 그런 소리 듣습니다. 처럼요. 이것처럼 I'll get that은 여러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기본적 개념을 아시고 본인이 알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2살 치곤 지나치게 세속적인데.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아는 여주를 남주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생각하는 겁니다. 22살 치곤 지나치게 세속적인데 She already knows how to flatter people. She's only 22. 이 대사도 여러분이 영작되어 있는 문장을 보지 않았다면 영어로 말하기에 아주 어려운 표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번역하려면 일단 세속적이란 단어를 생각해냈겠죠? 세속적이란 단어는 secula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단어를 이용해서 She's too secular for her age 22라고 했으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secular이란 단어는 성스럽고 금욕적인 생활에서 봤을 때의 세속적이기 때문에 한국어 대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22살의 여자가 사람에게 아첨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부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회화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형태는 how to 동사입니다.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She didn't tell me how to cook it. 그녀는 그걸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내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Could you show me how to fix the error?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He is at the loss how to handle his spoiled nephew. 그는 망나니 조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했다. 이것처럼 how to 동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라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이런 의문 투부정사는 what이나 where과도 함께 쓰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알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사소하긴 한데 매출 증가, 서비스 정신, 근무 태도 정리 정도는 단골하고 페이스업, 뭐 창고 정리, 외상 사절, 폐기 제로 뭐 등등등. 이거 너 하나라도 미달시에는 바로 요거 너 요거 뭔지 알지? 하나라도 미달 시에는 너 요거 If you don't meet any of these requirements, you will be fired. 이것도 한국어 대사와 번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 시에는 너 요거 If you don't meet any of these requirements, you will be fired. 하나라도 미달 시에는 이란 것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목을 자르는 흉내를 내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해고시키겠다는 뜻일 테고요. 하지만 영어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 중 어떤 것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너는 해고이다 라는 문장으로 변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용법의 미트에 대해서 잘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트라고 하면은 사람을 만나는 일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어떤 조건에 충족하다, 어떤 일에 직면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He trying to meet a deadline. 그는 마감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She couldn't meet her parents' expectation.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We have to meet the demand. 우리는 수요에 맞추어야 한다. Don't meet trouble halfway. 어려움을 적당히 대처하지 마라. 이와 같이 meet는 어떤 것에 맞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다르긴 한데 They could barely make ends meet. 그들은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make ends meet 하면은 어렵게 생계를 꾸리다, 어렵게 생활해 나가다라는 그런 동사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meet가 어떨 때는 그냥 meet로, 어떨 때는 meet with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게 맞나 궁금할 때가 있죠? 보통은 meet 다음에 바로 사람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렇게 쓰입니다. We are going to meet them at 5 o'clock. 우리는 5시에 그들을 만나기로 돼 있다. I met my boyfriend at the event hosted by the organization. 나는 내 남자친구를 그 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만났다. They met at the park to play music.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공원에서 만났다. 처럼요.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만나는 경우에는 meet with을 씁니다.
You have to meet with me.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이 문장에서 특정하게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나를 보러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서 뭔가 상의하든지 계획하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I'm going to meet with my professor to discuss my future. 나는 내 장래를 상의하기 위해 교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의를 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meet이 아닌 meet with을 사용했습니다. meet과 meet with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웬만하면 meet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내가 포스기부터 설명을 해줄게.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야. 그러니까 POS, Point of Sales의 약자야. POS stands for Point of Sales. 여기처럼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만 따서 약자로 쓰는 경우를 acrony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POS is an acronym for Point of Sales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쓰고요. 하지만 이번 문장처럼 stand for, 뭐뭇을 상징하다, 뭐뭐를 대표하다를 이용해서 더 많이 쓰입니다. ROK stands for Republic of Korea. ROK는 Republic of Korea를 나타낸다. 하지만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죠. ROK는 Republic of Korea의 약자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What does TG stand for in TG Smith? TG 스미스에서 TG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TG 스미스에서 TG는 무엇의 약자일까?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What does the US stand for? USA는 뭐의 약자일까? USA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너 편의점 알바 좀 해봤나 보다? 네, 조금 짧게? 짧게. 뭐 담배 종류는 다 알지? 아니요, 뭐 왜 피우는데 왜 몰라? 안 피우는데요? 야, 너! 야! 그딴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 그딴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 Do you think I'll fall for your lies? 이것도 남주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장 때문에 드라마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영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 라는 문장을 영작해 보라고 했다면 틀림없이 통하다 라는 동사를 찾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통하다에 적합한 단어가 없습니다. 사전에서 통하다를 찾아봐야 go through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다를 번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억지로 do you think your lies go through 라고 했다고 치면은 캐나다 사람이 그거 알아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뭔 말이지? 라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자는 너의 거짓말에 내가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로는 Do you think I'll fall for your lies? 라고 해놨습니다. 한국어 대사와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의 참뜻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하튼 fall for는 누구누구에 속다, 누구누구에게 사기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구입니다. Don't fall for his honeyed words. 그의 입 발린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He is too smart to fall for your trick. 그는 똑똑해서 너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You must not fall for his flatteries. 너는 그의 아첨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처럼 쓸 수 있는 동사구입니다. 그리고 이 fall for는 홀딱 빠지다, 반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Many high school boys fall for idol groups. 많은 고등학생들이 아이돌 그룹에 홀딱 빠졌다. She fell for the good-looking guys. 그녀는 그 잘생긴 남자한테 홀딱 반했다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너는 3년 전에 나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켰어. 남주가 또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3년 전에 내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어.
You asked me to get cigarette 3 years ago. 쉬운 문장이죠? 하지만 회화를 위해서는 입이 닳도록 연습해 놓아야 할 기본 문장이기도 합니다. ask to 동사 형태입니다. He asked me to go there. 그는 내게 그곳으로 가라고 부탁했다. She asked him to cook dinner. 그녀는 그에게 저녁을 지으라고 부탁했다. They asked me to look into it. 그들은 내게 그것을 조사하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ask to 동사 형태를 잘 외워두시면은 어떤 것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고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자면은 어고하고 before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어고는 현재로부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꼭 숫자와 함께 쓰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befor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before는 어고와 다르게 장소나 사건 같은 것 앞에서도 사용됩니다. We met a few weeks ago. 우리는 몇 주 전에 만났다. 이 few weeks는 사실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4 weeks ago, 5 weeks ago를 대신해서 쓰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로 치는 겁니다. I caught a cold 2 days ago. 나는 이틀 전에 감기에 걸렸다. 여기는 to라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ago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before를 사용합니다. I rarely wake up before 9 a.m. 나는 좀처럼 9시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 여기서는 또 구자가 숫자인데 왜 또 어고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9는 숫자는 아니고 9시라는 어떤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명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는 아닙니다. I used to go there before. 나는 전에 그곳에 가곤 했다. 여기서는 before는 그 앞에 숫자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그 전이기 때문에 before를 사용합니다. She stood before her parents. 그녀는 부모 앞에 서 있었다. 이것처럼 장소에서도 before를 쓸 수 있고요. Look before you leap. 뛰어내리기 전에 살펴봐라. 이것처럼 어떤 명사절 앞에서도 그냥 before를 쓰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남주가 여주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주가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봐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라고 했습니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see, look, watch, stare. 이 차이를 알아볼까요? see는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look은 뭔가를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watch는 잠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쭉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stare는 한 군데 또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상황에 쓰입니다. 여기서도 왜 나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응시하느냐 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I saw a dog. 나는 그냥 개를 그냥 보게 된 것이고요. Look at that girl. 저 소녀를 봐라. 이거는 의지를 갖고 보라는 뜻이고요. He's watching TV. TV는 뭐 잠깐 보는 게 아니죠. 한동안 쭉 봐야 되죠. 그러니까 watch를 쓰고요. I sat and stared at it. 나는 앉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봤다. 이것처럼 see, look, watch, stare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잖아. 2,000개가 넘어. 그중에 뭐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유일한 상품이 바로 이 담배약.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요? 오호, 너 지금 막 손 뭐 하는 거야 이게? 너 지금 막 손 뭐 하는 거야 이게? Why are you grabbing my hand? What are you up to? 번역이 의미하는 것은 왜 내 손을 잡느냐, 무슨 꿍꿍이 속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up to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걸핏하면 정말로 많이 쓰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up to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오늘 문장처럼 what are you up to 형태로 가장 많이 쓰고요. It is up to you 라고 해서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라는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란 뜻이죠. It is up to her 이라고 하면은 그녀에게 달려있다. 그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It is up to him 하면은 그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실생활에서 정말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How much should I donate? 얼마나 기부해야 할까요? It is up to you.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Should we go there right now? 거기 지금 바로 가야 할까요? It is up to you.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up to의 또 다른 용법 중 하나는 어디까지,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바로 생각나는 것이 until이나 till이지요. 하지만 until이나 till은 시간상의 까지이고 그 외에 어디까지는 up to를 사용합니다. Water rose up to my waist.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It can stretch up to 2 meters. 그건 2m까지 늘어날 수 있다. The ship accommodate up to 200 people. 그 배는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I can teach English up to intermediate level. 나는 영어를 중급반까지 가르칠 수 있다. 이것처럼 up to는 시간 이외에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면은 또 여러분이 뭘 말씀하시다가 딱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수상한데. 수상한데 something is fish.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국말에도 뭔가 수상한 일이 있으면 냄새 난다고 하죠. 영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something is fish라고 합니다. fish는 여러분이 아시는 생선, 고기의 fish입니다. fish는 그곳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거기서 변형을 이루어서 수상한 이란 형용사가 된 것입니다. 아저씨 뭐 드릴까요? 뭘 주냐면은? 네, 거시기요? 자, 잔돈 좀 바꿔줘. 옆집 아저씨가 와서 잔돈 좀 바꿔줘. Can you exchange this money for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바꾼다고 해서 exchange라고 해놓았는데 보통 exchange는 환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달러로 바꾼다, 잔돈으로 바꾼다, 모두 바꾼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 놓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달러로 바꾸는 경우에는 I want to exchange this 20,000 won for CD. 나는 이 20만 원을 캐나다 달러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처럼 잔돈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동사 break를 사용합니다. break는 부수다라는 동사이지만 큰 돈을 적은 돈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I want to break this bill into small change라고 보통 합니다. 이 지폐를 잔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바꿔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려면은 Could you break this 50,000 bill into 5 $10,000 bill?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Could you change this $50,000 bill into 5 $10,000 bills?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잔돈을 잔뜩 가지고 와서 지폐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Could you give me a bill for these changes?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폐를 더 큰 지폐로 바꾸고 싶으면은 Could you give me a $50,000 bill for these $10,000 bill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가능하시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